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차 전지 차기 템버거, 중요하죠. 차기 템버거 탑3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에코프로 BM, LNF 뭐 등등이 이제 2차 전지에서 10배 오르는, 10배가 뭡니까? 40배 넘게 오르죠. 템버거가 나타났는데, 우리의 관심은 이제 차기, 과연 어떤 종목이 LNF와 에코프로 BM을 따를 것인지, 네, 아주 관심이 있죠. 이 관심 있는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만든 자료에도 템버거를 찾는 법,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요약해보면 두 줄입니다. 우상향 고래를 분별해서 찾아야 한다. 그 다음에 그 고래의 작사를 확 꽂고 깔고 앉아서 견디는 것이다.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어려운 주제죠. 하지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결국 성공은 심플을 어떻게 실전 투자에서 실행하면서 그걸 이행하느냐, 이 싸움인 거죠. 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템버거가 있습니다. 우리 곁에도 LNF의 10년 그래프를 제가 붙여놓고 꼭 여러 번 뭐라 그랬죠. 중간에 흔들 때마다 뭔가 시장 발라til리티가 나를 쓰러뜨릴 때마다, 많은 소문들이 나를 괴롭힐 때마다 이 LNF의 10년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네, 4,616원에서 시작해서 22만 원까지 가는 이 뚝심을 보십시오. 네, 이것은 도저히 큰 그림을 그리지 않는 이상은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큰 수익을 나는 종목은 이제 거의 나타나지 않고, 비즈니스 섹터 초기에나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은 2배 정도, 이 정도를 템베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템베거 역사를 다시 한번 보면 피터 린치가 이야기를 했죠. 네, 1년에 10배보다 10년에 걸쳐 10배 나는 기업이 강하다. 노, 제가 노라고 그랬죠. 이건 굴뚝경제 시대나 맞는 이야기다. 지금은 2, 3년 안에 나야 됩니다. 심지어는 1년 안에도 나죠. 경쟁이 적은 기업, 수익이 꾸준히 나는 기업, 10년 후에도 잘 팔린 상품, 누구나 잘할 수 있는 제품, ROE가 높은 기업. 그러나 시대가 변했다는 거죠. 저는 피터 린치의 책을 굉장히 좋아하면서 여러 번 보는데,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고전은 고전입니다. 힘들 때마다 이런 고전책을 많이 읽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운영을 한 30년을 해보면서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으로 돌아오는 거죠. 내가 투자한 종목이 맞지 않았을 때 그 충격, 그 다음에 다 펀드와의 경쟁, 이런 데 뒤처졌을 때 펀드 매니저 잠을 못 자는 거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기업을 방문해보고 중요한 내가 체크하지 못한 부분을 꼼꼼히 정리해서 꾸준히 집요하게 오타쿠처럼 추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틀렸나 맞았나를 다시 검증해보고, 그래도 맞다면 존버하는 거죠. 이게 펀드 매니저 역할인 거죠. 템버거의 모습은 이런 모습에서 나옵니다. 자, 2차 전지 부자에서 차기 템버거가 출연이 가능한가? 이 질문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장정훈 이제 삼성증권 애널리스트가 쓴 자료를 한번 제가 준용을 해봤는데요. 현재 시장 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 애널리스트에 의하면 9월 전기차 판매는 약 잠정적으로 87%나 증가했다. 중국의 월 판매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기차 볼륨 집계에 따르면 9월 글로벌 EV 판매량은 잠정 67만 대로 전년 동월비 87%나 증가했다. 전월 대비로는 22%나 늘어난 숫자죠. 중국은 35만 대로 전년비 163% 늘어나는데, 올간 판매량 35만 대를 넘어선 것은 전기차 보급이 시작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네, 와, 중국 전기차 시장 무섭네요, 그렇죠? 한편 유럽은 최종 집계 전이나 22만 대를 판매, 동기간 36%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미국 전기차 시장이 가장 핫하죠, 여러분. 네, 미국은 7만 대를 팔아서 동기간 67%를 상승. 절대 금액에서는 적지만은 판매량 증가에서는 미국도 무섭습니다. 자, 글로벌 8월 배터리 판매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EV 배터리 장착량은 전년비 116%나 성장합니다. 와, 무섭습니다. 네. 8월 EV 배터리 출하량은 총 23.5기가와트로 전년 동월비 116%, 전월비는 12%나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터리 공급사로 보면 중국의 CATL이 6.6GW, LG가 5.2GW, 파나소닉이 2.3%로서 2개월 연속 CATL이 1위를 지금 수성하고 있죠. LG화학은 폭스바겐하고 테슬라양 장착이 크게 늘어났지만 중국 OEM들의 판매 호조로 인해 1위 탈환은 역부족입니다. 자, 그래프로 보면 CATL, LG에너지솔루션, BYD, 파나소닉,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그레이트 파워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렇죠? 네, CATL, LG에너지솔루션, 우리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치열한 중국과 한국의 2차 전지 싸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 셀 및 재료 캐퍼시티를 한번 보면, 네, 우리 양극재에서 본 에코프로 BM이 60기가와트 1등이죠. LMF가 50기가와트, 포스코 케미칼 40, 코스모 신소재 21인데, 네, LMF가 많이 쫓아왔습니다. 그렇죠? 네. 응급제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이 압도적이고, 전해액에서는 첨보가 압도적이죠. 그렇죠? 네. 동박시장도 최근에 아주 핫하죠. 네. 일진 머티리얼이 61기가와트. 솔루스 첨단 소재가 24만 톤이죠. 그렇죠? 2.4만 톤이죠. 6만 1000톤, 2만 4000톤, SKC가 5만 2000톤. 네. 일진 머티리얼즈와 SKC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삼성증권 장정훈 애널리스트는 그 리포트에서 혹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최근 주가만을 보면 2차 전지가 엄청 올랐는데 한국은 28%가 상승했는데 9월 이후에 9월 이후에 중국은 2%밖에 상승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한국의 그 소재업체들이 주로 아웃퍼폼하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했는데 이것을 좀 과하지 않느냐 이런 그 의문을 제시한 거죠. 그러나 저는 뭐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중국은 일단 자기 내부에서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갑과 을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중국은 자동차가 갑이고 2차 전지 관련된 회사들이 을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반대죠. 한국은 글로벌을 상대하고 유럽과 미국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갑과 을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이 서프라이 체인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제 실력이 높고 향후의 성장성이 아주 높고 중국은 자기 자체만의 갈라파고스의 현상처럼 신드롬에 빠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면들이 한국의 2차 전지 관련 소재나 이런 장비 업체들에게 더 많은 고밸리에이션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무리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타당하지는 않지만 완벽하게 타당하지만 무리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장정훈 애널리스트는 두 번째 질문을 던지죠. 이제 양극재는 조심해야 된다. 네. 뭐 펄을 보고 비교를 했는데 62배이고 중국 애들은 33배이다. 앞에 제가 이제 자세히 제 생각을 이야기했죠. 네. 이런 면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지만은 그렇게 무리한 상황은 아니다. 수익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면서 펄을 낮출 것이다. 지금은 뭐 1년 퍼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기차를 만들고 세팅하고 플랫폼을 하는데 2, 3년이 걸리는데 그 2, 3년에 전기차에 관련된 배터리 주문이 들어가고 2, 3년이 걸리기 때문에 3년 후에 수익을 당겨와야 되는 것도 나름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3년 후에 에코프로비움, LNF라든지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과 같지는 않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추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던진 질문은 좋다. 이걸 인정하자. 그래서 이제 템버그는 양극재보다는 다른 소재나 다른 공정 쪽에서 혹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제는 깔아야 된다. 충전해야 된다. 전기차만 많이 생산하는 건 뭡니까? 저희 아파트 전기차는 많은데 전기차 충전소가 부족해서 싸움 나는 것도 봤는데 오닉 PNG처럼 깔아야 됩니다. 시그넷 EV처럼 까는 충전 인프라를 갖는 업체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퍼스트 티어인 에코프로비엠과 LMF가 달려갔듯이 이제 세컨 티어인 코스모 신소재 같은 기업들도 양극재에서 나름 새로운 템버거의 후보로군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음극재의 선두주자 대주전자, 대주전자는 음극재 첨가제, 실리콘 첨가제를 넣는 거니까 이쪽은 고급차 사양, 배터리 수명 연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내년이면 저는 확실히 나타날 것 같은데요. CIS 같은 기업들,
최근에 CIS가 며칠간 두들겨 봤는데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죠. 찾아보니까 이 투신에서 많이 파는데 이것은 전환사치 물량이 아마 전환이 된 것 같아요. 그 전환 물량을 이제 파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면에서 수급에서 일시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17,000원, 18,000원대는 다시 사서 3만원 수준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장외 시장에서 우리 마룻바닥을 만든 동화기업의 자회사죠. 동화일렉트로라이트. 네,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전고체 플러스 전해질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죠. 삼성 SDI가 연구소를 같이 경영하면서 네, 전고체를 이미 개발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양산만 남아 있는데 전고체를 지금 양산을 해서 뿌릴 필요는 없죠. 이미 리튬이온 전지를 충분히 투자한 상황이고 이제 투자를 거둬들여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천천히 세계적인 시장 트렌드를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3, 4년은 걸립니다. 하지만 기술력은 이미 확보한 상태이고 실험실에서 시범 생산해서 성공한 그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토요타나 삼성 SDI는 전고체 시장을 확 넘어갔을 때 시장을 키우고 그 시장에서 기대를 혹시 꽂는 전략을 쓰지 않을까 이런 가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그래서 차기 템버거 종목, 제가 생각하는 추천 종목 세 종목 이렇습니다. 첨보, 오닉 P&E, 코스모 신소재. 첨보, 전해질 분야의 독보적인 기업이죠. 기술력이나 생산 캐파 등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30만원대인데 50만원대까지 1차 상승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닉 P&E 이제 깔아야죠. 이젠 깔아야 합니다. 네, 지금 3만원 중후반대 가격인데 5만원까지 봅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 양극재 형님들은 이미 템버거를 냈습니다. 나도 양극재이다. 네, 세컨 티어 중에서 네, 후발주자로 열심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LG그룹의 허씨와 구씨인데 허씨 집안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 10만원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첨보, 오닉페니, 코스모 신세제가 차기 어떤 템베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하는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추적 종목 오닉PN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으로 훅 들어가 볼까요? 급속 충전기 및 완속 충전기 등 다양한 충전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보로 빠른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 네, 저는 뭐 다른 비즈니스도 좋지만 충전기 산업을 좋게 봤습니다. 2차 전지 활성화 공정 장비 업체이며 충방정 및 사이클러 장비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내 셀업체 3사를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SK이노베이션 비중이 최근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용 사이클러 장비에 대한 꾸준한 수요로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노스볼트 납품 이력과 꾸준한 성장으로 장비업체 평균 대비 밸류에이션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중이죠. 노스볼트에 대한 충방전 장비 납품 및 삼성 SDI양 물량 확대는 동사의 성장성을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35,000원대의 가격은 5만원대까지 충분히 갈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사서 깔고 앉으셔야죠. 네, 동사의 주가 그래프를 한번 볼까? 네, 41,000원대까지 찍고 네, 3만원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36,000원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동사의 수급 상황을 한번 볼까? 네, 굉장히 외국인이 주로 매수를 하죠. 네, 국내 기관은 듬성듬성 사는데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선호한 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시 구체적으로 동사는 무엇하는 기업인가? 동사는 2차 전지 활성화 공정 장비를 만드는 회사. 동사는 2차 전지 활성화 공정 장비 업체로 전지의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면서 전기적 특성을 부여하는 충방전기의 수명을 검사하는 사이클러 장비를 만드는 회사. 예, 충전 방전기의 수명을 검사하는 충방전기와 그리고 전지를 만드는 위해 수명을 검사하는 사이클러 장비를 주력으로 하고 있다. 활성화 공정 장비에 특화된 기업으로 국내에서 활성화 장비 매출액 규모가 가장 큰 업체죠. 네. 자, 21년 상반기 기준 포메이션 충방전기와 사이클러 장비 매출 비중은 92%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충방전기와 사이클러 장비 두 개가 동사 매출액의 92%를 차지합니다. 국내 셀업체 3사 모두가 주 고객사이며 해외 업체 노스볼트에도 납품 중이죠. 최근 SK 이노베이션 향 쪽으로 물량을 많이 납품하면서 동사의 어떤 성장력에 배가를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동사의 투자 매력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차 충전 장치를 생산하는 거죠. 그렇죠? 네. 정부 정책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죠. 그렇죠? 정부는 급속 및 완속 충전 장치 국내 주요 교통 거점에 구축할 예정이며 주거지, 직장 중심의 인프라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전기차 충전 장치가 많이 늘 수밖에 없죠. 네, 2020년 2000대까지 늘었는데 이제 3000대까지 늘 생각입니다. 네, 더 늘어야 되죠. 네. 그래서 2022년, 2023년 충전 인프라 매출액은 각각 192억에서 247억으로 꾸준히 성장을 할 것입니다. 네, 어느 기업이 템백으로 가려면 이렇게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우리 눈에도 확실히 그래 충전 장치가 필요해 이제는 깔아야 돼 이러한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쉽게 손이 나가고 또 그 성장성을 인정해주고 이런 면이 동사의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매력은 전지의 수명을 검사하는 사이클러 장비 납품이 증가하고 있다. 네,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노스볼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이클러 장비, 전지의 수명을 검사하는. 네, 반도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OLED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검사 장비들이 시장이 많이 발달하죠. 불량품을 잡아내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동사는 양수 겸장이다. 이런 것을 캐시카우로 하고 있고 다음에 충전 장치를 미래 먹거리로 가는 양수 겸장인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회사는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네. 2차 전지 양극재와 MLCC형 이형 필름의 적극적인 증설 효과와 제품 고도화 노력의 결실을 맺고 있는 중이다. NCM 5시리즈와 6시리즈를 넘어서 이제 8시리즈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형 필름은 하이엔드형 전장용 매출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뒤에 이형 필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형 필름은 당장 4분기부터 증설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양극재는 추가 증선을 단행했고 고객사의 승인 과정을 걸쳐서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매년 단계적 증설을 준비하고 있다. 네, 형님들이 이미 달려서 시세를 냈습니다. 이제 아우가 달려야죠. 달리는 아우 중에서 양극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성장성이 높은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네, 동사의 수급을 한번 보면 누가 많이 삽니까? 네, 국내 기관도 좀 사죠. 네, 외국인들은 최근에 사다가 좀 파는데 일단은 국내 기관들이 양극재 대안으로 동사를 많이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동사가 무엇하는 회사냐? 동사는 아까 앞에서 이야기도 했죠. 네, 여러 가지 경험으로 LCD TV, 스마트폰, 컴퓨터 등 IT 소재용 MLCC 이형 필름을 생산한다. 네, 그러니까 이 MLCC가 여러 IT 전자기품에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이 MLCC를 만드는 필요한 제품 중에서 이형 필름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형 필름은 MLCC를 만드는 과정에서 세라믹 시트를 올려놓을 판의 역할을 합니다. 이형 필름 위에서 세라믹 시트 성형과 전극 인쇄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이형 필름은 제거되는데 즉 세라믹 시트의 역할을 하면서 그 위에다가 MLCC 여러 가지 것들을 증착하고 만드는 어떤 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얇은 판인 것 같은데 이게 MLCC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만드는 과정에서 이형 필름이 기술력도 필요하고 독보적인 위치를 동사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 전자용 MLCC 및 OLED, 광학용 반도체 공정 등에 사용되는 이형 필름, 다음에 점착 필름 등 이러한 기능성 필름을 주로 생산을 하고 있죠. 네, 최근에 여기에다가 양극활 물질, 양극재와 토너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동사의 투자 매력 포인트는 여러 가지지만 증설이죠. 증설은 곧 돈이다. 네, 이게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는 말을 전문적으로 많이 쓰는 레버리지는 조금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 투자 비용 대비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큰 걸 레버리지라고 그러죠. 네. 이 레버리지 효과가 큰 거죠. 레버리지는 이런 그 제조업체 중에서는 투자입니다. 생산입니다. 양극할 물질은 제품 고도화의 적극적 증설을 통해서 NCM기 후발주자로서 격차를 줄이고 있다. 현재 NCM5 시리즈, 6 시리즈를 주력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이르면 내년부터는 고급 사양의 NCM8 시리즈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결로 NCM9 시리즈와 단결정 제품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근데 단결적이란 뭐냐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물질을 섞지 않는 거죠. 네, 섞지 않고 네, 하나로 되어 있는 물질을 섞으면서 네, 용량을 높이고 근데 비싸긴 하죠. 용량을 좀 높이고 오래가고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주의 고객 전기차 배터리의 입지가 확대되고 국내 고객 다변화와 성과가 수반될 것으로 전망된다. 네, 9 시리즈. 양극화 생산 물질의 생산 능력인 경우는 연산 1만 톤에서 하반기에 2만 톤으로 증설을 마쳤고, 네, 이 부분이 중요하죠. 고객사의 승인 과정을 거쳐 공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공급사는 두 개죠.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 내년에는 3만 톤, 2024년 5만 톤의 생산 능력을 갖출 전망이다. 보통 증설에 따른 매출 기여가 평균적으로 1천억 수준임을 감안할 때 만 톤당 1천억. 2023년 연간 매출액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9천억 수준에 이를 것이다. 네.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네. 여기에 이제 당연히 수익이 쫓아가죠. 네, 좋습니다. 네, 동사의 실적 한번 볼까요? 네, 매출액은 2024년 8천억, 약 9천억 정도가 되고 영업이익이 600억까지 쫓아오죠. 네, 좋습니다. 네, 마지막 주자 첨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결론으로 또 한번 훅 들어가 봅시다. 원재료인 보험용 전해질 가격 급등과 이로 인한 판가 상승으로 실적 추정치는 소폭 하락 변경 중 단기적으로 3분기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대규모 증설에 따른 중장기 성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네, 좋은 전해질이 없어서 못 파는 거죠. 보험용 전해질 급등세가 2022년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F타입의 전해질의 선호도가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대규모 생산 능력을 갖춘 예정인 첨보액의 프리미엄으로 작용할 요인으로 보인다. 네, F전해질. 전해질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P타입이 가장 보험용으로 쓰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P타입의 가격이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F타입의 가격과 비슷하게 됐다면 당연히 용량도 높고 다음에 고급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F타입의 어떤 전해질의 사용 빈도와 수요가 늘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F전해질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동사가 유리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 장벽이 높고 기술력을 보유한 동사가 지속적으로 성장세가 전망이 됩니다. 현재 시총이 3.7조죠. 그래서 5조 정도의 1차적으로 동사는 도전할 거로 보입니다. 좀 무겁습니다. 하지만 견딜만 한 종목입니다. 네, 동사의 주가 추이를 한번 볼까요? 네, 다시 27,000원에서 24,5천원까지 25만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30만원을 뚫고 올라가 버렸죠. 네, 뚫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제 동사의 목표 가격은 50만원을 향해서 시각이 정해지고 타겟이 되는 거죠. 네, 동사의 수급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관, 외국인들이 아주 확실하게 사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종목 흔치 않습니다. 쫓아가셔야죠. 자, 동사는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를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동사는 2차 전해질의 전해액 첨가제라든지 해서 전해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전해액을 만들어서 여러 회사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CAT에도 공급하고 파나소닉에도 공급을 하고 있네요. 네, 대단한 회사입니다. 다음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식가격을 만들고 있고요. 반도체에 관련된 다양한 공정 소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일부 아주 적은 분야지만 의약품을 만들어서 동아 SD나 LG화학에 납품을 하고 있죠. 정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네요. 우리는 2차전지 전해액만 만드는 기업인 줄 알았는데 디스플레이, 반도체, 의약품까지도 포트폴리오 분산이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서 2차 전지의 구성 및 전해액 그리고 첨가제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2차 전지 배터리는 양극재가 36%의 가격을 형성하고 음극재가 13%, 전해액이 14%, 분리막이 9%, 기타가 28%가 되는데 이 전해액을 다시 나누면은 전해질이 40%, 유분이 30%, 첨가제 3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분과 전해질과 첨가제를 모아서 전해액을 만드는 거죠. 네, 시장은 2차전지 전해액 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필요하고 늘어나고 성장할 겁니다. 그런데 더 복잡한 것은 이 전해질에 F전해질이라는 게 있고 P전해질이라는 게 있고 D전해질이 있고 그 다음에 뭐 B전해질도 있는데
각각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전해액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요구하는 게 각각 다른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좀 세밀한 어떤 그 공부가 있으셔야 됩니다. 자, 앞에서 전해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해액은 전해질, 리튬이온으로 되어 있는 전해질에 유기용매를 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첨가제를 더해요. 이 세 개가 합쳐져서 전해액이 됩니다. 그렇죠? 네. 전해질, 용매, 첨가제. 이 세 개가 합쳐져서 전해액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전해질이니 전해액이니 말을 섞는데 분명히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동사의 투자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V양 F전해질 채용이 본격 확대되고 있다. 최근 리튬 가격의 가파른 상승, 7월에 플랫 변하지 않고 있다가 가격이 8월에는 20%가 상승하고 9월에는 48% 리튬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이에 기반해서 기존의 보험용 전해질, 전해액을 만든 기본이 일단 전해질과 다음에 유분과 다음에 첨가제라고 했죠. 이 전해질 6불화 인산 리튬이죠. LiPF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 대체제로 F전해질이 채용이 본격화되는 이 F전해질을 만든 회사가 바로 동사라는 거죠. 그렇죠? 네. 많이 사용됐던 P전해질이 가격이 오르면서 그동안 특수형으로 사용됐던 고가의 F전해질과 가격이 비슷해진 거죠. 그러면서 F전해질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 2018년 5배 수준의 비싼 가격으로 인해서 고사양 배터리만 제한적으로 쓰용했던 특수 F전해질이 기존 보험용 전해질 P전해질 가격 키로당 8만원과 비슷해지면서 고성능 품질의 F전해질 채용이 EV 중심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특히 최근 배터리 화재 이슈로 안정성 요구가 강화되는 시기에 현재의 가격 경쟁력이 중장적으로 유지된다면 기존의 전해질을 완전 대체도 가능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F전해질이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는 환경으로 변해가는 이 모든 것은 가격 상승에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P와 Q가 모두 상승합니다. 동사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네, 이것은 뭐 동사가 향후에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부분입니다. 고성능 특수전해질을 주력으로 생산한 동사의 전해질 생산 캐파는 2021년 4천만 톤, 23년에는 12,000톤, 4,000톤, 2020년에 12,000톤, 26년에 27,000톤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서 동사가 새만금 단지에 5,125억을 투자해서 F전해질 캐파 2만 톤을 생산할 공장을 짓는 2026년에 완공이 된다는 거죠. 높은 수익성을 통한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낮은 부채 비율로 투자 여력은 동사가 충분합니다. 예, 여기서 뭐 동사의 파이낸셜 데이터도 건전하다는 거 양수 겸장이죠.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부분의 가격과 Q가 모두 동반 상승하는 거죠. 네, 주가 상승에 아주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네, 동사의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동사의 영업이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영업이익 465억이죠. 2022년은 790억. 와우, 2023년은 드디어 4자릿수로 가는 거죠. 1122억. 네, 숫자적으로 확실하게 동사의 힘과 성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은 오늘 아침에 차기 2차 전지 분야에서 템버거가 될 수 있는, 템베거가 될 수 있는 세 종목에 대해서 목이 터지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첨보, 오닉페니, 코스모 신소재. 뭔가 중장기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사고 싶다. 그런데 이미 오른 종목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 물론 이 종목들도 다 1차 상승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면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을 꼭 씹어보면서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시장 루머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점검하고 꼼꼼히 생각하고 결정을 하신 후에 관심종목에 넣고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즐겁고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